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뭐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도 탈북이 어려워지다 나니까 뭐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국 때문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탈북했을 당시의 방법들은 크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탈북하는 방법이 북한에서는 거의나 뭐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죠. 중국을 통해서, 삼국을 통해서 오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서 해외 노동자로 나갔다가 거기서 이제 탈북하시는 분들, 그리고 북한에서 살던 분들은 바다로 이제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저쪽 강원도 쪽이라든지 전년 쪽에서는 이제 철조망을 넘어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바다로 수영 쳐서 오시는 분은 최초로 저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죠. 지역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은 이제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남쪽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북쪽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아예 그 북한 내에서도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내에서도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동을 무조건 못한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명목이 있어야죠. 내가 이쪽으로 가려면은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무슨 이게 명분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그냥 뭐 내가 거기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저게 경치가 좋아, 막 전라도 쪽에 거기 가갔다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뭐 이제 김정은이가 집권하면서도 탈북이 어려워지다 나니까 뭐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은이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김정은이도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중국 때문에도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의외로 전 세계 안면인식이 이 장비가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거를 설치함으로써 중국인들, 중국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안면인식기가 뭐 다 통과되지만 외부 사람들은 그게 다 걸려요. 근데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북한에서 오시는 분들이, 탈북하시는 분들이 뭐 북한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여권 못 보고 죽는 분들이 99%일 거예요, 아마. 여권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으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또 통제되고 있고 탈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역시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베일에 쌓이는 북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탈북하신 분들이에요. 또 탈북하시는 분들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또 뭐 간증도 하고 뭐 언론에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탈북을 통제하고 있죠. 최근에는 탈북을 또 더욱더 못하고 또 그 코로나 사태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탈북이 완전 어려져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탈북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어요.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고 계시던 분들, 그런 분들도 지금 오기가 어려운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안면인식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북한 분을 모시고 오는 것도 제가 모시고 오거든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러시아에서 일하시던 분이, 벌목을 하시던 분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탈북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제 그 노동자로 외국에 파견돼서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루트가 없어 탈북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또 제가 탈북을 어떻게 하나 또 시켜드리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 나라에서도 좀 화제였던 이슈가, 우리나라에 활동하시는 분 다시 북으로 간 적도 있잖아요. 북한 방송에서 갑자기 나와서 남한에서 일은 너무 끔찍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안 보고요, 일단. 어떻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망치가면서 살던 사람들이 그 통제된 국가에 가서 살겠는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뭐 저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납치돼서 간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댔는데 뭐 썩어 병든 세상이라서 갔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사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지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체제가 더 좋아서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꼭 후회하고 있겠지만,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는 자유잖아요. 내가 방송에 나오고프면 나오고 안 나오고프면 안 나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북한 TV에 나오겠습니다. 아유, 북한에서 살면서 TV에 한 번도 못 나오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적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가, 북한이라는 데 내가 TV 나온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방송에서 이용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탈북이 어려워진 것도 맞지만 탈북하다가 실패해서 그 현장에서 잡히면 정말 끔찍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나요? 만약에 실패하면? 그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사람마다, 그리고 또 급수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이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탈북하다 잡혔다가 다시 들어갔다 또 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처럼 뭐 어떤 부류냐에 따라서, 이거 뭐 레벨을 나눌 수는 없지만 레벨을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일반 주민이 오는 것과 상위급에 있던 사람이 오는 것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또 그리고 또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다. 그리고 뭐 바로 뭐 사용을 한다. 뭐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사용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단련대라든지 교화소라든지 그런 데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다시 또 탈북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거기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중국에 뭐 먹을 거 없어 좀 보려고 가려고 했댔다. 그럼 월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런 경우에는 다른데, 이제 황해도 쪽은 이제 배 타고라든지 수영으로 온다든지 전년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건 무조건 탈북입니다. 무조건 귀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타부타 없이 그냥 깊은 곳으로 가야죠. 좀 궁금한 게 일반적인 이제 사회인이 탈북했다가 실패하는 거랑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탈북했다가 실패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벌을 받게 되나요, 사회적으로? 뭐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큰 간부하던 사람이죠. 왜냐면 북한에서 김씨 체제 속에서, 김씨 체제의 혜택 속에서 이만한 권한을 줬는데 너한테, 그리고 또 이만한 배려를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적국으로 가? 그럼 당연히 이건 차이가 하늘과 땅이죠. 간부 중에서 실패했던? 혹시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람이 있나요? 그러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그 사람들이, 그 간부하던 사람들이 탈북을 하겠다고 결심 먹었잖아요. 그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잡히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겠죠. 그리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면밀하게 탈북을 했겠죠. 잡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조금 모질이라는 사람인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가 북한으로 송환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강제로?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망명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다시 북한으로 북송시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뭐 정치범죄용소 가야죠. 왜 그렇게 북송을 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국가 간의 문제이죠. 그 뭐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인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에서 그 나라에 그 망명하겠다는 사람을 안 돌려보내면 당신과의 뭐 경제적이라든지 뭐 국가 간에 무슨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끊겠다, 외교 관계를 끊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낸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사자에 대해서는 뭐 굶어 죽는 사람은 항상 있어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저는 뭐 북한과 연락을 하면서도 그래요. 뭐 굶어 죽는 사람 있냐 물어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던 거라서 이제는 아사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아사자가 더 얼마나 많이 죽느냐를 물어봐야지 정답이지, 아사자가 아직도 있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아사자가 얼마나 있는데 도대체 그 전보다 많아 적어, 이게 더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식량을 못 들여왔잖아요, 중국에서. 북한은 뭐 식량 사정이 진짜 열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또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식량을 들여야 돼 못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또 아사자가 러시아라든지 중국에서 식량을 꽤 들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인들부터 주나 봅니다. 사회 사람들은 죽이는 거 보니까도. 그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자살조차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 좀 웃기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 수치가 뭐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북한에서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살한다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거예요. 그 자유국가에서도 죽는 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회를 싫어하기 때문에 죽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같아요. 북한 김씨 체제를 싫어하는 거야, 이놈이. 어디에다 대고 자살을 해. 라고 해가지고 정치범으로 봅니다, 그 사람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체제를 싫어한다 라고 해가지고 나쁜 놈으로, 정치범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도 역시 딱지가 따라다녀요. 예, 이력서가 항상 따라다녀가지고 그 자녀들도 고생을 합니다.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농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주애가 등장하고 김정은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뭐 후계자를 벌써 내세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놓고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김주애가 만약 북한에서 다음 후계자가 되면 대박이다. 네. 왜냐면 북한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백두혈통에 여자가 갑자기 되면 혈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김주애가 되면 너무나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김정은이는 자기 병이 악화된 건 악화된 거지만 치료를 받겠지만 후계자 수업은 따로 하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다른 아들이 예. 다른 아들이 김정은이가 아들 후계자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주애는 북한에서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딸 데리고 다니면서. 예. 그거 봤죠, TV에서. 막 담뱃불 붙여주지, 딸이. 글쎄, 김주애가 어린애라는데 뭐 전혀 막 징그러서 못 봐주고 같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애를 애답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예. 이게 사랑스러운 것도 모르겠고 그냥 아버지 때문에 이용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후계자가 나오면은 그 수발을 들기 위해서 김주애를 이미 전부터 또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김여정이죠. 예. 김여정이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김여정이가 북한에서 다음 지도자가 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럼 되면 좋다, 너무나도 좋은 거다.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냥 보여주기 쇼예요. 그냥 나도 누군가의 아빠고 마치나 친근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절대로 김주애가 북한에서 4대 지도자가 될 확률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백두혈통이라는 거는 남자만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백두혈통하면 김일성이가 일대예요. 네. 예, 김일성이, 그리고 또 김정은이, 물론 뭐 김일성이 뭐 격까지 또 다른 처들이 난 자식들도 있지만 기본 이제 혈통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거를. 근데 김정은이는 사실은 뭐 혈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혈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혈통이란 교육을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혈통은 남자들이 이어가는 거지, 뭐 제가 뭐 남자 여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고 북한 현실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자가 되면 저는 더욱더 좋다는 거죠. 김주애가 또 이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되면은 그게 이 씨가 될지 뭐 남 씨가 될지 송 씨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대가 바뀌는 거 되는 거죠. 네. 1대 2대는 시체가 뭐 밀라처럼 보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꿈에서 그게 꿈 꿔져가지고 소승치게 일어났는데 너무 소스라쳐가지고요. 북한에서 그거 한번 1년에 그 하나 관리하는 게 돈이 몇십억이 뭐 몇백억? 막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주민들 뭐 한 3, 4개월 먹을 식량값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려면 우리 인천공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인천공항 들어갈 때 막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시체라고 해야 되나? 미이라죠, 예, 미이라인데 조금 차이는, 내가 김일성이 거를 옛날에 보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한국 오기 전에도 2015년도에도 가서 봤는데 16년도에도 갔댔고, 김정일이도 그렇고 김일성이도 그렇고 시체가 많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예, 아예 완전 영생의 모습으로 보존된다고 했는데 김일성이는 많이 이제 막 검은 것도 많이 생기고 많이 좀 변하고 있긴 있는데, 야, 거기 가가지고 안 울면 또 안 돼요. 울어야 됩니다. 예, 태양을 만나러 갔기 때문에. 예, 태양을 봤잖아요. 그래서 또 울고불고 난립니다. 또 안 우는 사람이 또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예. 그거 좀, 현대판 미이라죠? 예, 좀 끔찍해요. 근데 그 미이라를 보존하는데 식량이 북한 주민들 뭐 한 5, 6개월 먹을 식량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그 건물 자체도 어떻게 지었는지 미스테리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김일성이 혼자 있을 때는 금수산 기념궁전이라고 했는데, 김정일이하고 같이 또 이제 합작하면서
태양궁전으로 바뀌었어요.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바뀌었는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면서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뭐 지상으로도 나왔다, 지하로도 들어갔다, 뭐 수평 에스컬레이터 탔다가 뭐 아무렇게나 막 가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다, 뭐 저쪽으로 갔다 해서 지하로 들어간 건 맞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지상으로 나와요. 되게 아이러니하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건물 밑에 지하 공간이 있어서 건물이 내려간다 이런 썰도 있던데. 뭐 그게 뭐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공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일단 유사시가 되면은 그 광장 그 지금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이 뭐 땅으로 뭐 쏙 자라고 뭐 위에가 뭐 막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흙을 퍼내가는 것도 사과 박스 상자 있잖아요. 박스에다가 딱 해가지고 뭐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극비밀리에. 그래서 어쨌든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그 미이라를 보존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미이라를 보존하고 있는 그거는 미스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누가 설계했는지도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 설계한 사람은 죽였다는 소리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유포한 북한 10대 학생을 뭐 공개 처형했다. 이게 그 10대 학생을 처형하는 것도 좀 놀라운데 한국 드라마 유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지도 좀 궁금해요. 당연히 강압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왜 북한에서 더욱더 통제하냐면요.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아무리 우리가 외래어를 많이 쓴다고 해도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게 딱 들으면은 그래도 한 80%는 이해해요. 많이 이해해요. 예, 많이 이해해요. 왜냐면 중간에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앞과 끝을 이어놓으면 대충 맥락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다른 나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뭐 북한에서 뭐 외국어를 뭐 그렇게 유창하게 배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TV를 보면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북한 체제라는 것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걸쳐서 김씨 왕조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누구한테 통제받는 시대였어요, 다. 자유 세상이 있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처럼 뭐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형성이 잘 돼가지고 뭐 막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위성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뭐 네이버를 하고 막 하잖아요. 인터넷이 돼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북한에도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누구하고 견주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왕만 있어야지 자기네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TV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직 하나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비교할 대상이 생겼잖아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이 쌀밥을 먹고 있는데 다른 집에선 옥수수밥을 먹고 있어. 근데 난 쌀밥만 있는 걸로 알았어. 근데 옥수수밥이 있네? 하면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어느 게 더 좋은지 맛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TV를 더욱더 못 보게, 한국 드라마를 못 보게 하는 거고 10대들이 왜 그러냐면 다 같습니다. 모든 혁명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지 나이 5, 60대 드시고 막 70대 어르신들이 우리 싫다고 막 들고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거의나. 이 국가 사회 이 변화는 젊은 청년들이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이 같아요. 김씨 왕조 시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혜택을 받고 살았느냐. 예.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 TV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혁 이거 많이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래서 내놓은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청년교양보장법. 네. 왜냐면 명분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 청년들을 처벌하는 명분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껏해야 소년 단련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좀 더 높여놓은 거죠. 너네가 만약 이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너네 죽을 수도 있다. 미성년자라도 죽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뭐 폭력 정치죠. 네. 어린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가차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북한을 다루는 드라마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사랑의 불시착인데 그렇죠. 보시고 어떠셨어요? 딱 보고?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냐면 그냥 짧게 그냥 봤는데 북한 현실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냥 드라마는 상업용이니까 예, 상업용으로 보는 거지 그 드라마를 보고 북한 사회를 읽어내려고 그러고 북한 사회를 알려고 하면은 뭐 한
5%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95%는 전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 보면서 야, 북한 사회가 저 정도면 벌써 망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좀 비슷하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서 하는 조직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그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긴 있는데 뭐 전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북한 사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상업용, 예, 상업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총살이에요. 예. 차라리 다른 한국 사회만 다른 그리고 뭐 이제 말 맞다나 뭐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이런 드라마하고 북한을 갖다가 뭐 다른 드라마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이가. 예. 그래서 북한을 다룬 드라마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라도 안 볼 거예요. 예. 그리고 북한 거 다른 거 보면은 북한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니 무슨 거짓말을 치고 있냐. 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더욱더 그런 거는 안 보지만 일반적인 우리 한국 드라마는 많이 보죠. 예. 이렇게 폭력 정치도 심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좀 탈북 자체도 힘들어지고 있음에도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앞으로 늘어날까요? 늘어나는 거는 저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늘어난 것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올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뭐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양심은 없는데 저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들고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아요, 저도. 예, 왜냐면 그만큼 북한 이 감시 통제 시스템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먹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들고 일어나긴 어렵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도 조금 많이 이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망행 북한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오갔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좀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 방법을 열 수 있는 거는 중국도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과의 우호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탈북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네가 루트를 만들어주면서 가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리고 또 중국 역시 러시아 역시 북한이 망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또 이제 그 사이에 껴있는 것이 이제 북한이기 때문에 탈북하는 것이 더 어렵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이렉트로 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온다는 거는 솔직히 진짜 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올 방법도 모르는 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북한이라는 나라가 언젠간 사라질 것 같으세요? 사라지겠죠.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이란 나라가 당장 사라지는 건 말하지 않아요. 예, 사라진다는 것보다도 그냥 좀 개방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베트남처럼. 예, 그렇게 좀 뭐 제가 태국 가보니까 태국도 왕국이더라고요. 예, 태국 가서 뭐 식당 가서 보니까 그게 왕 사진인데 손가락질하니까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렇게 왕족으로 나가되 좀 북한 주민들은 좀 열어놔주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거죠. 네 왕으로 살아. 물론 뭐 그렇게 되면은 뭐 지가 죽을 거 알기 때문에 그런겠지만서도 저는 뭐 북한이 당장 망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 가지고 한 차례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이제 좀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